어디서 남의 집에 허락도 없이 들어와서 징징대냐? 한 번만 더 내 잠 방해하면 그땐 귀신이고 뭐고 대가리 맺히게 해버린다. 인천의 외진 구도심 골목. 밤이 되면 낡은 가로등조차 흐릿하게 깜빡이는 그 스산한 길모퉁이에 보증금 100만원에 월세 15만원짜리 리모델링 원룸이 매물로 나왔다. 대학교 유도 특기생으로 입학해 실업팀 입단을 목표로 평생 매트 위에서 땀을 흘리다 잠시 학업을 마치러 복학한 26살 강지원인 나에게 이 집은 귀신이 아니라 어떤 괴물이 나온다 해도 무조건 잡아야 할 가성비 최고의 안식처였다. 매일 이어지는 고된 훈련이 끝나면 온몸이 부서질 듯 지쳐 그저 등 따뜻하게 누울 공간이 절실했다. 주변 동기들이 그 동네에 떠도는 흉흉한 소문을 들먹이며 놀려댔지만 나는 콧방귀만 뀌었다. 귀신이 나온다면 유도 기술로 대가리를 매트에 꽂아버리면 그만이었다. 젊은 부동산 중개인의 달콤한 말재주에 설득된 나는 일말의 의심도 없이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삿짐을 대강 풀고 맞이한 방은 새로 도배한 벽지와 깔끔한 장판 덕에 겉보기엔 완벽했다. 하지만 그 안도감은 첫날 밤 화장실 문을 여는 순간 무참히 깨졌다. 문을 열 때마다 한여름 폭염 속에서도 소름이 돋는 냉기가 타일 바닥에서 피어올라 발목을 감쌌다. 배수구 깊은 곳에서 역류하듯 올라오는 비릿하고 매캐한 썩은 냄새가 순식간에 자취방 전체를 잠식했다. 락스를 몇 통씩 붓고 향초를 켜고 환풍기를 돌려봐도 소용없었다. 정확히 새벽 2시만 되면 화장실 슬라이딩 거울, 수납장 너머에서 무언가 콘크리트를 긁어대는 소리와 함께 숨이 넘어갈 듯한 여자의 흐느낌이 방 안가득 울려 퍼졌다. 보통 여대생이었다면 비명을 지르며 야반도주를 했겠지만 나는 달랐다. 두려움보다 짜증이 먼저였다. 내 돈 내고 계약한 내 집에서 악취와 소음의 수면을 방해받는다는 사실에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다. 이사한 지 꼭 2주째 되던 새벽 배관 세척제와 렌치를 들고 화장실로 당차게 걸어 들어갔다. 하수구를 전부 분해해 세척했지만 배관은 멀쩡했다. 냄새의 진원지를 집요하게 추적한 끝에 찾아낸 곳은 세면대 위 슬라이딩 거울 수납장에 밀폐된 뒤편이었다. 거울 밑 틈새로 손가락을 밀어넣자 끈적하고 축축한 시커먼 액체가 손끝에 묻어나왔다. 지독한 부패취가 코를 찔렀다. 나는 주저없이 렌치로 고정 나사를 뽑은 뒤 시합에서 거구의 상대를 들어 올리던 완력을 총동원해 그 무거운 통유리 거울 수납장을 벽에서 통째로 뜯어내 바닥에 내팽개쳤다. 쿵! 거울이 깨지며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드러난 타일 벽 한가운데에는 성인 남성의 머리가 들어갈 만한 타원형 홈이 깊게 파여 있었다. 손전등을 비추자 상상을 초월한 광경이 펼쳐졌다. 굵은 시뻘건 무송용실로 목이 묶인 채 말라 비틀어진 황어 사체, 시꺼멓게 썩어 문드러진 파탈들, 축축하게 굳어버린 소금 주머니 수십 개. 악귀를 가두거나 타인에게 저주를 옮기기 위해 무속인이 행하는 비방의 현장이었다. 한국인이라면 보는 것만으로도 오한이 드는 광경. 자취방 화장실 벽 뒤에 이런 것이 숨겨져 있을 이유는 단 하나도 없었다. 분노를 동력 삼아 쓰레기 봉투에 전부 쓸어 담은 뒤 곧장 관리실로 들이닥쳤다. 한밤중에 관리실 문이 부서져라 두드리며 집주인 노인 앞에 황어머리와 썩은 팥주머니를 내던졌다. 사체 썩는 냄새 나는 방에 날 집어넣고 계약한 거냐? 내 기세에 눌린 노인은 사시나무 떨듯 담배를 연거푸 피워대다가 결국 입을 열었다. 이 방은 지난 3년간 세입자 4명이 화장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곳이었다. 환청과 환각, 극심한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동네 무당들 사이에서 귀신이 사람을 홀리는 흉가로 악명 높은 매물이었다. 노인은 소문이 퍼져 월세 수입이 끊길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무당들을 불러 거울 뒤 벽을 파내고 황어 머리를 묻어 결계를 쳐놓았다고 했다. 자신이 쳐놓은 결계를 내가 뜯어버렸으니 이제 원혼이 내 목숨을 앗아갈 거라며 보증금과 월세 전액을 돌려줄 테니 오늘 밤 안으로 도망치라고 울부짖었다. 코웃음을 쳤다. 내 돈 내고 계약한 내 영토에서 귀신 따위에 쫓겨날 수는 없었다. 방으로 돌아와 화장실 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침대에 대자로 누웠다. 놈들이 오기만을 기다리며 새벽 2시 반 다시 벽을 가르는 긁는 소리와 함께 냉기가 차올랐다. 그런데 그 순간 운동선수로 단련된 오감이 이질적인 무언가를 포착했다. 소리에 일정한 주파수와 기계적인 잡음이 섞여 있었다. 냄새도 단순한 악취가 아니라 화학적인 가스 냄새였다. 손전등을 켜고 뜯겨나간 벽홈을 샅샅이 훑었다.
홈 안쪽 콘크리트 틈새에서 정교하게 은닉된 미세한 타공 구멍들이 발견됐다. 그 뒤편에는 소형 스피커 선과 함께 극심한 공포감환각 우울증을 유발하는 향정신성 화학가스를 분사하도록 설계된 튜브가 연결되어 있었다. 내가 뜯어낸 거울도 매직 미러였다. 방 안에서는 평범한 유리지만 반대편에서는 내부를 완벽하게 관찰할 수 있는 구조. 귀신이 아니었다. 인간이 치밀하게 설계한 범죄였다. 진상은 무속보다 훨씬 더 참혹했다. 나에게 이 방을 강력하게 추천하며 계약을 독촉했던 젊은 부동산 중개인은 집주인 노인의 친족하였다. 두 사람은 오랜 기간 팀을 이루어 타지에서 혼자 올라온 여대생과 사회초년생 여성들을 표적으로 삼아왔다. 수법은 교묘했다. 계약서 조항 사이에 임대차 신변 안전보험 조항을 교묘하게 숨겨두었다. 세입자가 방 안에서 사망할 경우 막대한 보험금이 집주인 측 지정 대리인에게 지급되도록 법적 덫을 쳐놓은 것이다. 그리고 매직 미러 뒤 비밀 공간에서 밤마다 환각가스를 살포하고 기괴한 소음을 틀어 피해자의 정신을 피폐하게 만들고 스스로 목숨을 끊도록 유도해 수억 원의 보험금을 갈취해왔다. 법망을 피한 연쇄살인이었다. 이 방에서 영문도 모른 채 쓰러져간 4명의 청춘들이 흘렸을 피눈물이 뇌리를 스쳤다. 온몸의 피가 공포가 아닌 분노로 끓어올랐다. 경찰에 비밀리에 문자를 보내 출동을 요청했다. 그리고 환각가스에 취한 척 침대에 깊이 잠든 연기를 하며 온 신경을 화장실 벽 뒤편에 집중했다. 새벽 3시가 가까워지자 건물 지하의 비밀 통로를 통해 감시실로 진입하는 구두 소리가 들려왔다. 이윽고 가스 분사 장치를 확인하려는 부동산 중개인의 손이 벽 홈 틈새로 뻗어나왔다. 나는 번개처럼 침대에서 도약했다. 그 손목을 단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낚아챘다. 단련된 소나기가 강철 바이스처럼 쥐어짰다. 비명을 지르는 놈의 몸을 좁은 구멍 너머에서 화장실, 타일, 바닥으로 통째로 끄집어내며 한팔업어치기를 장렬시켰다. 둔탁한 파열음이 사방에 울렸다. 비명 소리를 듣고 흉기를 들고 뛰쳐나온 집주인 노인에게는 허리 후리기로 받아쳤다. 노인의 몸이 허공을 가르며 날아가 콘크리트 벽에 처박혔다. 흉기가 손에서 떨어졌다. 두 사람의 사지를 유도띠로 단단히 결박했다. 곧 들이닥친 경찰과 함께 비밀 아지트를 수색하자 불법 촬영 영상 수백 기가바이트와 위조된 보험 사기 서류들이 쏟아져 나왔다. 저주와 미신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무고한 청춘들을 사지로 몰아넣었던 두 연쇄 범죄자는 단 한 푼도 지키지 못한 채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 귀신보다 무서운 인간의 악의를 압도적인 힘과 단단한 정의감으로 짓부수고 승리한 유도. 특기생의 이야기는 그렇게 인천의 어두운 골목 위로 떠오르는 새벽빛과 함께 종지부를 찍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등 뒤가 평소보다 서늘하게 느껴지신다면 그건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은 걸까요? 오늘 이야기가 소름 돋으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괴담을 기다려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와 댓글은 제가 더 기괴한 이야기를 찾아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창밖엔 무엇이 보이나요? 지금까지 언노운 썰이었습니다. 오늘도 부디 안녕히 주무십시오.